안녕하세요. 55-2팀 발표를 맡게 된 김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청중평가단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저 팀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 라는 평가에만 몰두하시기보다는 저 팀이 저 책을 통해 뭘 얻었을까? 그리고 내가 얻어갈 것은 뭘까? 에 집중을 해서 들어주신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방금 저희가 PPT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2장 보여드렸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럼 그 자기소개서 내용 가운데 어떤 항목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나이? 학력? 장단점? 아무래도 고대 나왔다, 서울대 나왔다 라는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무의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저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현대사회, 특히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개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인 지위로 규정되는데요. 여러분, 이 학교 야구 잠바 많이들 입고 다니시죠? 왜 다들 그렇게 열심히 입고 다닐까요? 우리는 학교 이름이 새겨진 이 야구 잠바를 입음으로써 성균관대생이라는 사회적인 위치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야구 잠바를 입고 다른 학교 야구 잠바를 입은 학생들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를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꼈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무의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저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위 대 지위로서의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좀 할게요. 지위 대 지위로서의 인간관계. 이는 저희 발표의 핵심 주제이자 저희가 고른 도서 배지를 부르고 이야기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저희는 이 책을 읽고 우리 시대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배경이 되는 배지를 부르고와 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를 부르그는 18세기 가장 화려했던 러시아의 인공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유럽 문명을 수용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고 건물, 의복, 침대는 가로등 하나조차 모두 유럽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렇듯 유럽의 화려함만을 옮겨놓은 환상의 도시. 그곳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관료주의와 합리주의에 자신의 삶을 급히 맞춰나가야 했습니다. 자기 방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7등 관리, 서기관 등 각종의 사회적인 직책을 연기하듯이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그 자체로 대하게 된 것이죠. 인간성이 상실된 인간관계. 당대 최고의 대도시 속 이러한 모습은 배지를 부르고 이야기 5가지 단편들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 그중 주제의식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2가지의 단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라는 단편인데요. 어느 날 한 하급관리의 코가 얼굴에서 떨어져 나가서 상급관리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다소 기상천외한 내용입니다. 하급관리는 수소문화 끝에 결국 자신의 코를 찾아내는데요. 여기서 그의 대사가 재미있습니다. 저 혹시 귀하는 제 코가 아니신지? 당장 갖다 붙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상급관리 행세를 하는 코에게 정중하게 질문하는 이 장면. 관료제의 상하 등급에 얽매인 인간의 속물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번째 단편은 외투인데요. 소심하고 일밖에 모르는 하급관리가 전 재산을 털어맞춘 외투를 도둑맞은 뒤 그 충격에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그가 죽은 후 동료들의 태도가 압권입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다음날 그의 자리엔 새로운 하급관리가 떡하니 앉아있습니다. 모두들 그를 언제든 대체 가능한
반려재의 한낱 등급으로만 인식했던 것이죠. 이어서 영동현 학우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비단 책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여기 서울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 같지 않습니까? 물론 코가 떨어져서 돌아다니진 않겠죠. 하지만 서로를 이렇게 직책으로만 대하는 이들의 모습은 현재 우리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들은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에 그리고 그 상실감에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구와도 인간적인 교류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의 그리고 서로의 지위에만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다들 이런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지인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술 마시고 술도 그냥 안 마시죠. 1차, 2차, 3차 어떤 분은 7차까지 그렇게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공허함과 외로움. 혹시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항상 공허함이 남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 책 속 이야기 속의 삶처럼 비극이 이미 찾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단적인 예로 기사를 보시죠. 이 기사는 왜 이 시간 강사의 죽음에 대해 쉽게 잊혀진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를 한 명의 인격체라기보다는 마치 소설 외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저 누구로도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부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19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칼 막스는 그에 져서 자본론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이런 소외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어렵네요. 이는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상품화해서 서로 평가하는 데서 인간 소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빼째르부르크 이야기의 저자 고골과 이 막스는 19세기 중반이라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진 이 질문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재 우리에게까지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고민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저는 빼째르부르크 이야기를 읽고 그동안의 제 관계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람 냄새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보다 인간적인 만남을 감행하게 됩니다. 접니다.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렵기만 했던 형식적인 관계일 뿐이었던 교수님께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만큼은 교수님이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제게 교수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오글거리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처음엔 당연히 어이없고 당황해 하셨지만 이내 당신의 많은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없었던 이분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 이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마음이 다소 누그러진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만남을 통해 저는 그동안 제 마음속에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무언가가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현대 이런 자본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게 바로 해결책이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공감한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진 않을까. 그래서 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책 몇 장 되지도 않거든요. 이 쉽게 읽히는 소설책 한 번쯤 읽어봐 달라고 말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께 명확한 해답을 내려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분명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이 책은 모서적의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에 올랐던 그런 책들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알겠지만 관계, 만남, 인맥,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좁혀지지 않는 그 간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이라도 찾는 우리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책들의 제목에서 이 PT를 통해 저희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를 찾았습니다. 인맥보다 사람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채워집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인맥보다는 사람으로 한번 채워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시작을 이 책, 여기 이 책, 백제로 부르고 이야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